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가 된 의사입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의사로 살아왔죠.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또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몸도 그 끝자락을 향해 걷고 있다는 걸 조용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기운이 차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적은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점점 더 조용해지고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걸 눈치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야. 누구나 늙으면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우리 몸이 아주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속삭이듯 말하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부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기 1년 전 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무심코 넘기면 나중에 너무 큰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서도 겪었던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릴 적 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끓이시곤 했죠. 그 냄새는 저를 언제나 포근하게 감싸줬어요. 우리 손주, 배고프지? 자, 따끈한 밥 먹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앞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조금씩 변하시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요즘 좀 피곤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저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할머니의 몸이 보내는 신호였어요. 그 신호를 미리 알았다면 저는 할머니와 더 많은 정을 나누고 더 따뜻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의욕이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끔 힘들 때가 있죠? 눈을 비비며 조금만 더 자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더 자주, 더 깊게 올 수 있어요. 마치 몸이 이제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볼게요. 할머니는 예전에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작은 정원으로 나가셔서 튤립과 장미에 물을 주시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세요? 제가 졸린 눈으로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공기가 이렇게 좋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 활기찬 모습이 저에게는 할머니의 상징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8시,
9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도 할머니는 이불 속에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좀 늦게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더니 할머니는 살짝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응. 그냥 눈 뜨는 게 좀 귀찮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의욕이 줄어드는 건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신호예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엔 시장에 가는 걸 즐기시던 분이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그냥 늙으셔서 그런 거야라고 넘기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런 신호를 봤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할머니와 함께 아침 산책을 제안해 보세요. 할머니, 우리 오늘 정원에 새로 핀 꽃 보러 갈까요? 제가 커피도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또 할머니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일을 다시 꺼내보세요. 할머니가 뜨개질을 좋아하셨다면 같이 실을 고르러 가는 거예요. 할머니, 이 파란 실로 뭐 만들어 볼까요? 저한테 목도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할머니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줄 거예요. 저는 한번 할머니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본 적이 있어요. 사진 속에서 젊은 할머니가 저희 아빠를 업고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기서 진짜 멋지세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제가 신나게 물었더니 할머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몇 시간 동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할머니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두 번째 신호는 식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뜨끈한 김치찌개를 먹으면 세상 행복해져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 예전처럼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입맛이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죠. 제 친구 민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많이 하셨어요.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오면 밥 2공기를 뚝딱 드시곤 했죠.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배고프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하면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건 우리 집 비법찌개야. 너도 한 숟갈 먹어봐.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밥을 반도 안 드시는 거예요. 찌개도 거의 손대지 않으셨죠.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드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네. 음식이 별로 안 당겨. 민수는 그때 그걸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신호였어요. 몸이 에너지를 덜 쓰기 시작하면 소화기관도 덜 움직여요. 그러면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죠.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지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고기를 맛있게 드시던 분이 고기가 질겨라고 하시거나 밥을 먹다가 자꾸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셔보세요. 따뜻한 죽, 부드러운 수프, 혹은 으깬 감자 같은 음식들이 좋아요. 할아버지, 오늘 제가 호박죽 만들어 봤어요. 같이 맛볼까요? 이렇게 말하며 예쁜 그릇에 담아드리면 할아버지도 한 숟갈 드셔보실 거예요. 또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아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전에 그 드라마 주인공이 뭐였죠?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런 대화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밥을 더 드실 수 있답니다. 저는 한번 민수와 함께 박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민수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국을 끓이고 저는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었죠. 식탁에 앉아서 셋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이 된장국 어때요? 민수가 엄청 공들였어요. 제가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한 숟갈 드셨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세 번째 신호는 소변과 대변의 변화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 가끔 불편한 적이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신장이나 장이 예전처럼 힘차게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변비가 생기거나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를 수 있죠. 이건 몸이 내가 좀 힘들어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제 이웃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유명하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신선한 고사리와 시금치를 사오시곤 했죠. 할머니, 이렇게 싱싱한 채소 어디서 사오셨어요? 제가 감탄하며 물으면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이건 내가 아침마다 시장에서 골라온 거야. 신선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시장에 덜 가시기 시작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할머니, 요즘 시장에 안 가세요? 새고사리 안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살짝 머뭇거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 배가 좀 무거워.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비는 신장이나 장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변비를 그냥 두면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독소가 쌓일 수 있고 장이 느려지면 영양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작은 불편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물을 많이 마시도록 도와주세요. 물은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친구예요. 할머니, 우리 같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셔요. 제가 새로 산 차예요. 이렇게 말하며 예쁜 컵에 차를 따라드리면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마실 거예요.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고구마, 사과, 오트밀 같은 음식들이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고구마 구워볼까요? 쫀득쫀득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함께 요리를 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김할머니와 함께 과일 샐러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사과와 바나나를 깍둑 썰기해서 요구르트에 버무렸죠. 할머니, 이거 먹으면 뱃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제가 신나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껄껄 웃으시며 한 입 드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물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할머니가 더 편안해 하시는 걸 보면서 뿌듯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손과 발이 느려져요. 신경 기능이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다가 놓칠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손에 힘이 약해지거나 반응이 조금 느려지는 거예요. 이건 신경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신호예요. 최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젓가락질의 달인이셨어요. 식사 시간에 고기를 집어서 저에게 건네주시곤 했죠. 자,
이거 맛있는 고기야. 많이 먹어. 할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다가 떨어뜨리셨어요. 고기가 탁자 위로 툭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손이 왜 이래? 늙었나 봐. 할아버지는 웃으며 넘기셨지만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손이 느려졌다로 끝나지 않아요. 신경 기능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다 넘어지시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디거나 물건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질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기놀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은 손과 발의 힘을 키워줘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손 운동해 볼까요? 제가 공기놀이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할아버지도 재미있어 하시며 따라 하실 거예요. 또 집안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미끄러운 러그를 치우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훨씬 안전해진답니다. 저는 한번 최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체육관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 수업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하면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저랑 같이 해보세요. 제가 설득했더니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따라오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다음에도 와야겠어. 그 후로 할아버지는 손으로 물건을 더 단단히 잡으시게 됐어요. 작은 운동이 큰 자신감을 드린 거죠. 마지막 5번째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 가끔 답답한 적이 있나요? 혹은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껴도 시린 적이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더 자주 올 수 있어요. 이건 심장과 혈액이 예전처럼 힘차게 움직이지 않는 신호예요. 제 옆집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떡 만드는 솜씨로 유명하셨어요. 명절이면 저희 집에도 쑥떡을 한 바구니씩 가져다 주셨죠. 이거 먹고 건강해져. 할머니의 그 밝은 목소리가 저를 언제나 웃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시다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손도 차가우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며 물었더니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숨이 좀 차네. 괜찮아. 저는 그때 그걸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심장과 혈액순환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숨이 차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면 몸이 혈액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죠. 이걸 그냥 두면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짧은 거리를 걷다가도 숨이 가빠지시거나 손이 자꾸 차가워지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깊은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같이 숨 크게 쉬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하며 함께 호흡하면 할머니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할머니, 오늘 동네 공원에 꽃 보러 갈까요? 천천히 걸어요. 이렇게 말하며 함께 걷다 보면 할머니의 손도 따뜻해질 거예요. 저는 한번 이수진 할머니와 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민요를 같이 불렀죠. 할머니, 이 노래 진짜 좋아요. 한 소절 더 불러주세요. 제가 신나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노래를 이어가셨어요. 그날 할머니의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작은 산책과 웃음이 할머니에게 큰 기운을 드린 거죠.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욕이 줄어드는 것. 두 번째, 식욕이 줄어드는 것. 세 번째, 화장실 가는 게 달라지는 것. 네 번째, 손과 발이 느려지는 것. 마지막으로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이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 들면 그런 거야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이 나를 좀 더 돌봐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죠. 이제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제 할머니의 신호를 놓쳤던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그때 제가 이 신호들을 알았다면 할머니와 더 많은 추억을 쌓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시던 된장국을 더 자주 먹었을 거고, 정원에서 꽃 이름을 더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 미소, 그 따뜻함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작은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라는 그 순간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런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할머니, 우리 이번 주에 병원 같이 가볼까요?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안하면 할머니도 부담 없이 따라오실 거예요. 또 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물을 더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과 가족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할머니를 정말 많이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주시던 따뜻한 미소, 그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던 느낌.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해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신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천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더 많이 아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랄게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웃으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이나 자식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작은 공유가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도 당당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